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거의 2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준비할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일단 자세한 얘기는 강좌 끝나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창업꿈나무 특강입니다. 골치 아픈 세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법인 사업자를 낸다 그랬을 때 이제 회계장부로 이제 기입해야 되는데요. 그 장부 기입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처리를 할 때 이제 회계법인이냐 세무법인이냐 뭐 회계사를 만나야 되냐 세무사를 만나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만화 하나 보시고 시작하시죠. 경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태는 빵집을 오픈하고 이제 3년 차에 집어든 사람이고요. 드디어 이제 적자에서 벗어나서 올해 이제 2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2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됐죠. 이제 2억 원 그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서 직원도 월급도 매달 틀어막아야 되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작년에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2억 원을 벌었고, 이제 2억 원을 가지고 이제 밀린 대출금도 갚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븐도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새 걸로 바꿔야 되겠고, 또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으니까 사람도 한 명 또 뽑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희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때가 돼가지고 이제 5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와 얘기를 해보니 이 세무사가 하는 말이 이번에 세금을 5천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올 한 해 동안에 2억 원의 매출 그 수익을 올렸고 그 2억 원의 그 수익을 가지고 이런저런 플랜들을 다 짜놨는데 그 중에서 세금을 무려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세무사 얘기는 세금이 많이 나온 건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아쉬워할 건 없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이제 경태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사업을 할 만하게 돼서 이제 좀 흑자 구조로 들어와서 2억 원도 벌었고 이거 가지고 이제 내가 올해 확장 규모 그 규모 확장 계획도 세우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5천만 원이 날라가게 되니까 세금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 계획도 다 틀어져 버리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5천만 원 너무 과하다.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지만 5천만 원을 내면 내가 올 한 해 계획이 다 틀어지고 진짜 이거 뭐 갑자기 막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 2억 원이라고 하는 게 현찰로 이렇게 꽂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영수라는 회계 세무사가 그러게 제가 진작에 법인으로 바꾸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던 경태라고 하는 사람이 법인 사업자였다면은 세무사 말대로 법인으로 좀 빨리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세무사의 말대로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면 어떤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빵집을 회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경태라고 하는 사람은 작년에 회사에서 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건 남은 돈이 2억 원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한 10억 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 8억 원을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 영업이익이 2억 원 정도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은요. 개인 사업자는 이 회사 이꼴 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사의 이익이 2억 원이 남았다는 거는 대표가 2억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즉, 작년 한 해 동안 대표의 연봉이 2억 원이었다. 이렇게 인지가 되면 됩니다. 그럼 법인 사업자는 어떤 의미냐? 법인 사업자는요. 회사가 2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대표가 아니고 회사가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 자신이 아니고 대표가 지분을 100% 갖고 있어서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의 소유지만 대표가 거기에 고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2억 원을 번 건 회사지 대표는 아니라는 거죠. 즉 대표 개인의 통장에 2억 원이 꽂힌 게 아니고 회사의 법인 통장에 2억 원이 꽂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통장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표가 거기 있는 돈을 갖다 쓴다고 해도 결국 대표의 재산이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재무제표나 이런 그 장부 처리만 제대로 하게 된다면 딱히 문제가 될 수 없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만약에 대표가 이거 어차피 내 돈인데 그래서 그냥 갖다 쓰게 되면 이게 사업비 횡령이 돼요.
이게 횡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니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는 데에 있는 2억 원은 대표가 쓰지 못하는 돈이 아니냐? 그럼 대표의 인건비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엄밀하게는 법인에서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인의 운영을 맡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법인에 고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사진이라고 하지만 대표도 법인과 계약을 한 상태고요.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아마도 인건비, 대표가 가져가야 되는 인건비는 그 회사 안에 들어가는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만약에 법인에서 대표의 인건비가 어떻게 됐냐? 아니 회사가 2억 원을 벌었는데 대표가 이 2억 원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대표 돈 2억 원이지만 이건 법인 돈 2억 원이면 대표의 인건비는 어떻게 한 거냐? 이건 보통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도 이미 비용에 포함되었거나, 즉 아까 얘기한 8억 원이라고 하는 그 비용에 대표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서 대표의 연봉이 뭐 5천만 원이면 그 5천만 원을 이미 받았거나 월급으로, 그렇지 않으면 간혹 가다 보면은 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회사에서 매출이 나와봤자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상황,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몇 년 동안은 대표 본인이 인건비를 안 가져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2억 원을 대표가 맘대로 갖다 쓸 수는 없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만약에 2억 원을 갖다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표의 개인 사유재산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한번 법인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세가 됐건 아니면은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그 세금을 내는 방법이 됐건, 세법상으로 소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많이 벌수록 세율 자체가 높아져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세법안에는 세율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버는 사람은 그냥 더 많이 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럼 법인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법인세율이 일반적인 종소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까 수익이 2억 원이었잖아요. 그럼 이 2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순수하게 2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아무런 공지 없이 내야 된다 그러면은, 경태가 내야 되는, 개인 사업자로서 내야 되는 2억 원에 대한 세금은 개인의 연봉이 2억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종소세율을 곱해가지고 5,660만 원 정도를 실제로 내게 돼요. 반대로 이제 이게 법인이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법인세율이 보통 소득 2억 원 정도면은 한 10%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주체가 경태가 아니고, 경태가 운영하고 있는 빵집이라는 법인의 소유가 돼 있긴 하지만은, 일단 소득세 자체가 2천만 원으로 확 줄기 때문에, 반 밑으로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런 자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회사의 운영에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대표의 인건비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만약에 아니 대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건비를 어떻게든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8억 원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실제로 대표의 인건비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남는 2억 원이 그냥 싹 다 대표의 인건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법인은 별개의 그 법적인 존재고, 대표자는 지분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간에 이 법인에 소속이 돼서 계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이 대표이사도 회사로부터 인건비를 받게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8억 원이 회사에서 쓴 돈이고 2억 원이 경태가 개인 사업자로 가져간 돈이니까 2억 원이 경태의 수익이고 인건비가 되잖아요. 근데 법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똑같이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인 안에서 실제로 쓴 비용이 8억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계약에 의해서 경태라고 하는 그 사장이 0.5억 원, 즉 5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가져갔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법인 안에서는 8.5억 원이라고 하는, 경태의 월급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연봉 5천만 원을 포함해서 8.5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산정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1.5억 원, 즉 1억 5천만 원이 실제 회사의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법인세율 10%를 곱하면 1,500만 원을 내면 되니까, 실상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 그
존재보다 법인 사업자로 되었을 때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3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정도 차이가 되면은 거의 한 3, 4천만 원 정도가 회사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비를 바꾸건 다른 뭔가를 하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 사업자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미리 좀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 알아차리고 빨리빨리 장비를 미리 구입하거나 사람들을 뭐 이렇게 더 뽑거나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고스란히 간 3,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고, 물론 세금을 낸다는 관점에서 뭐 많이 내면은 또 이제 국가 경제 이바지하는 거니까 뭐 거기에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뭔가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매출이 얼마 이상 된 법인으로 바꿔라. 그래야 세금을 덜 낸다 이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장부를 기입하는 과정이나 안에 재무제표를 꾸리는 과정이나 또 이제 그 법인세율을 기록하는 과정이나 모두 따져봤을 때 개인 사업자와 똑같은 조건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재무회계를 따져서 뭔가 시스템을 꾸려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좋은 거는 꼭 낮은 법인세율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거는 한 가지 요소인 거고, 실제로 법인의 회계 처리 시스템은 사업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창금특강 본강좌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회사의 세무회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리고, 흔히 얘기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비용 처리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비용을 어떤 비목으로 처리했을 때 이게 재무제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걸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고 어느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회계장부와 세무는 또 어떤 관식으로 가야 되고, 회계사와 세무사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장부 기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정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이사잖아요. 여러분이 세무회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도 충분해요. 진짜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딱 이 정도 관점만 가지고 필요한 시점에 세무사와 회계사와 상담을 할 준비를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곧 대학교 다닐 때 보통 4학년까지 졸업하게 되면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4학년 졸업할 때쯤에 어지간한 천재가 아니면 내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모든 전공 지식들을 머릿속에 넣고 막 탁탁탁탁 막 감산해서 뽑아내진 못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이제 기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그 기술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책을 어떻게 찾아서 조사를 하면 나올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정확한 세무 회계 지식으로 직접 회계장부까지 쓰고 뭐 무슨 재무제표를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으니 내가 우리 회사의 내년도의 목표를 뭘로 잡고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재무제표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를 세무사나 회계사와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계속 상담을 받으면서 확인해 가야 된다. 요 정도 이제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회사의 방향성과 포트폴리오를 적어도 2년 뒤까지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그 투자에 맞춰가지고 재무제표도 진짜 열심히 만지셔야 돼요. 세금을 좀 더 내는 한이 있어도 그걸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2주 동안 제가 두문부출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죠. 사실 그 최근에 몇 가지 그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 제자들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조금 더 이런 전달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에 하던 그런 PPT에다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만화스러운 콘텐츠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극을 좀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강의들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다 이렇게 좀 약간 그 툰 비슷하게 창업툰 비슷하게 해서 꾸며가려 그래요. 제가 그림을 뭐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요 정도 툰 정도는 뭐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좀 꾸며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 자체가 워낙 중요하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구성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막 말풍선을 그리고 그림을 넣고 하려 그러니까 이게 열흘로 안 끝나더라고요. 제가 2주일 동안 노른 건 아니고요. 거의 이거 PPT가 지금 50페이지가 넘게 나오는데 이거 작업만 한 5일 걸렸어요. 그리고 기획이 한 4일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학기 말에 좀 여러 가지 좀 개인적으로 얽혀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막 멘탈이 부서져가지고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주일 동안 참 기다리시는 여러분께 적합한 컨텐츠도 못 드리고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됐고, 앞으로 이제 한번 감을 잡았고 어떻게 하면 될지도 이제 기획을 하게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콘텐츠들, 또 여태까지 제가 어렵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쉬운 예시들을 들어서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는 창업 컨설팅 쪽은 거의 손을 놓고 이렇게 좀 교육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뭐 작게는 사업계획서에서부터 뭐 비즈니스 모델, 뭐 세무 회계, 뭐 특허 이런 쪽을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많이 좀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만들도록 신경을 쓰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오늘까지 작업하면서 거의 5일을 그냥 꼬박 보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중에서도 좀 중요한 창업 툰들, 앞에 보였던 그런 4컷 툰들은 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필요한 글들을 좀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제가 한동안 진짜 업데이트 한다 그래 못했는데요. 이제 진짜 할게요. 창업 툰도 나왔으니까 해야 돼요. www.mnllab.com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간혹가다 이 창업 툰들을 올리면서 밑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정말 오랜만에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